반갑습니다. 오늘은 5일차 수업입니다. 5일차 수업. 오늘 수업 내용을 잠깐 보시면은요, 수식 입력하는 거하고 함수식 입력하는 거, 이 두 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오늘 수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이라는 건 뭐죠? 수식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학 시간에 배웠던 계산식을 쓰는 겁니다. 계산식. 예를 들면 수학에서는 어떻게 했었죠? 수학에서는 이렇게 썼을 거예요. 1 더하기 2는 이렇게 썼죠. 이거 무슨 얘기다? 사람이 계산을 하세요, 이런 얘기고. 엑셀에서는 어떻게 씁니까? 는 1 더하기 2 하고 엔터를 탁 치면 되죠. 엑셀이 계산을 하세요,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계산하는 건 하는데 1 더하기 2 정도는 내가 하는데 엄청나게 어려운 계산을 직접 할 수도 있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러나 엑셀한테 시키면 어떻게 되겠죠? 엑셀은 컴퓨터에서 처리되는 거니까 금방 계산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계산식, 수식을 이용해서 계산할 때 단순한 수식만 계산하기에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양이 많은 경우, 복잡한 계산 같은 걸 하려면 수식만 갖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함수라는 걸 사용할 겁니다. 함수. 이따 한번 말씀을 드릴 테고요. 볼게요.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이름, 그 다음에 이제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이제 들어가겠죠. 그렇죠? 이름,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 합계, 여기 홍길동, 일찜에, 김꺽정. 그래갖고 이제 점수를 예를 들어서 30, 40, 50, 60, 70, 80, 90, 100, 20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숫자 점수가 들어갔다고 가정하면 합계를 계산할 때 어떻게 하느냐? 30에 60을 더해서 90이니까 얘가 얼마더라? 야, 계산기 가져와봐. 계산했더니 180 나왔네? 라고 이렇게 직접 사람이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때 선생님 저 30이 아니라 80인데요. 그래? 점수가 바뀌었다고? 계산기 다시 가져와봐. 그래서 230 고쳐줘야 돼. 매번 이렇게 하려면 너무 어렵죠. 이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막말로.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지는 않고, 그러면 엑셀에서는 는이라고 쓴다고 했으니까 는 쓰고 80 더하기 60 더하기 90이라고 하면 230 됐네. 선생님 저 점수가요 70점 나오는데 잘못 시점이 됐었네요. 그래? 그러면 는 80 더하기 70 더하기 90, 240점이구나 합계가, 하고 또 고쳐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엑셀에서는 는 해당되는 셀을 참조하는 거죠. 참조. 홍길동에 국어 점수가 들어있는 셀을 클릭하고 더하기, 그 다음에 키보드로 움직여도 돼요. 키보드로 움직여도 되고, 마우스를 클릭해도 되고, 아니면 직접 대문자 소문자 상관없이 이렇게 써도 돼요. 직접 셀 주소를 써도 돼요. 그러면 이제 가서 수정 모드로 가보면 다 대문자로 바뀌어 있으니까 이렇게 수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80이 아니라 50이었다 그러면 합계 점수가 알아서 수정이 되더라 하는 거죠. 알아서. 이렇게 계산을 해야 수월한 거죠. 아까 직접 수작업으로 210이라고 쓰는 것도 아니고, 는 50 더하기 70 더하기 90이라고 쓰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한다? 는 해당되는 셀을 참조하는 방식을 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세 과목이 아니라 20과목을 본다든지, 과목 수가 양이 많아요, 이렇게. 또는 대학 입학 시험 본 사람이 수능 시험 본 사람 50만 명이라는데
50만 명에 대한 합계 평균을 계산하려면 50만 번을 클릭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안 되고요. 그때는 이제 함수라는 걸 사용하게 될 겁니다. 네, 한번 볼게요. 셀 참조, 셀 주소를 참조하는 방식으로 하더라. 셀 참조, 셀 주소를 참조하는 방식을 쓰더라. 근데 그 개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한다? 불편하다, 힘들다, 불가능하기도 하더라.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함수라는 것을 사용할 거다 하는 거는 이제 뒤에 가서 공부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이거 한번 볼게요. 이 금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수량과 단가를 곱하면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는 8 곱하기 15,000원, 이건 아니라 그랬어요. 는 8이라고 하는 숫자가 왼쪽에 2의 7번째 셀에 있고 곱하기 표시 눌러서 단가 자리를 클릭하면 되죠. 엔터. 이거를 쉼표 스타일로 찍어주면 보기 좋게 나올 테고요. 자, 그 다음 이 할인되는 금액은 20%를 할인해야 돼요. 20%를 할인해야 돼요. 요거 전에 여기 한번 볼게요. 그럼 두 번째 금액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는 수량 곱하기 단가를 곱하면 되겠죠. 또 쉼표 스타일을 찍어주면 되겠고, 나중 문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는 해가지고 이렇게 하더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한번 보자 이거죠. 지의 7번째 셀의 입장에서 지의 7번째 셀, 지의 7번째 셀이 지금 여기잖아요, 그렇죠? 여긴데 여기에는 뭐라고 썼냐면 2의 7번째 셀, 나의 왼쪽 거죠, 그렇죠? 곱하기 F 7번째 셀, 즉 내 왼쪽 거 2개를 곱했네요. 2개를. 그럼 G 8번째 셀에서는 어떻게 됐나 보세요. 2의 8번째는 왼쪽 거고 F 8번째 셀은 바로 왼쪽 거예요. 그렇죠? 즉 마찬가지로 얘도 내 왼쪽엔 2개를 곱했어요. 그럼 저 끝에 있는 18번째 셀은 어떻게 될까요? 왼쪽에 있는 10이랑 왼쪽에 있는 23,000을 곱할 거 아닙니까? 즉 얘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왼쪽에 있는 거하고 왼쪽에 있는 걸 곱했어요. 다시 보면은 얘는 왼쪽 거랑 왼쪽 걸 곱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곱했단 말이에요. 이게 상대적으로 셀을 참조했다라고 해요. 그러면 는 왼쪽에 있는 수량과 그 왼쪽에 있는 단가를 곱했어요.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애들이 아우성이죠. 어떻게 계산했니? 나 왼쪽 거끼리 곱했어. 그러니까 내 것 그대로 뺏겨가는 게 뭐죠? 자동 채우기죠. 그랬더니 마찬가지로 왼쪽 거를 곱하고 왼쪽 거 2개 곱하고 왼쪽 거 2개를 곱하고 오케이 곱해졌다 이거죠. 이거를 상대적 계산 방법을 이용한 계산이다. 상대적 참조 방식이다. 상대 참조라는 거를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할인 금액이에요. 할인 금액은 좀 보시면 약간 다를 겁니다. 는 왼쪽에 있는 금액에서 곱하기 괄호 열고 1 마이너스 20%, 즉 80%만 내가 돈을 받겠다 이거죠. 그러면 아까처럼 얘를 자동 채우기했으니까 얘도 자동 채우기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뭐가 이상하게 나왔어요. 얘는 어떻게 계산했냐면요, 왼쪽 거랑 위에 거를 했어요. 왼쪽 거랑 위에 거를 참조했어요. 그러면 얘는 뭐라 그래요? 왼쪽 거랑 위에 거가 없네요. 그러니까 1에서 비어있는 걸 빼면 0이죠? 그냥 100% 그대로 받아가는. 이거는 뭐예요? 왼쪽 거랑 위에 거가 글자네요. 숫자 1에서
글자를 뺄 수는 없어요. 오류가 났어요. 얘는 왼쪽 거에서 위에 건데 1-99만6천원 했어요. 답이 너무 커서 너무 작아서 이렇게 안 나와요. 이거 보세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얘들은 죄가 없어요. 얘를 잘못 계산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수작업으로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수작업으로. 어떻게 계산하냐면 H의 7번째 셀 입장에서 H 7번째 셀의 입장에서 어떻게 썼냐면은 는 G의 7번째 곱하기 괄호 열고 1 마이너스 H의 4번째. 그렇죠? 그렇게 계산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는 왼쪽 거 곱하기 괄호 열고 1 마이너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H의 8번째 셀의 입장에서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그러면 H 9번째 셀에는 뭐라고 써야 되죠? 는 G의 9번째 곱하기 괄호 열고 1 마이너스 H 4번.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간다? H의 16번째 셀의 입장에서는 는 G의 16번째 곱하기 괄호 열고 1 마이너스 H 4번째. 그리고 자세히 보면 이쪽에 있는 G라고 하는 셀들은 H 입장에서 왼쪽 건데 항상 H 4번째 셀을 계산에 참여했어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아까 우리 잘못 쓴 거는 어떻게 쓴 거냐면은 왼쪽에 있는 거랑 왼쪽에 있는 걸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했단 말이에요. 요거랑 요거랑 같은 식인데 G7은 왼쪽 거고 H 4번째는 위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위에 있는 거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즉 왼쪽 거에서 어떻게 했어요? H 4번째 거를 항상 참조했다 이거죠. H에서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같은 계산법인데 요거를 이제 다르게 말하면은 G는 G의 7번째 곱하기 1 마이너스 H 4번째 같은 계산식인데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이거는 왼쪽 거랑 H 4번째 거를 곱해 주는 건데 이렇게 표현하면 왼쪽 거고 이렇게 말하면 H 4번째가 아니죠. 위에 거잖아요. 그래서 요 H 4번째는 항상 H 4번째 있다라는 전제하에 절대적 셀 참조 방식이라는 걸 사용하는 거예요. 이때 달러 표시가 양쪽에 꽝꽝 찍히는 거죠. 우리가 조건부 서식할 때 행 전체에 대하여 라고 조건을 걸 때 해당 셀을 클릭하면 양쪽에 달러 표시가 꽝꽝 찍혀있는 절대 참조로 나와요. 이거를 우리가 혼합 참조 이렇게 바꾸는 기능을 했었어요. F4번 키 눌러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꿔준다는 얘기죠. 자, 이거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는 왼쪽 거 곱하기 H 4번째를 선택했는데 얘는 제가 왼쪽 거라 그랬고 얘는 H 4번째라고 했잖아요. 위에가 아니라 이럴 때는 F4번 키 눌러주면 달러가 양쪽에 꽝꽝 찍히지 않습니까? 이것이 H 4번째고 G 7번째라고 써있는 얘는 왼쪽 거고 그래서 얘를 자동 채우하면 되는 거죠. 근데 원칙은 금액 계산하고요. 할인 금액 계산해서 이 두 개를 블럭 잡아서 한꺼번에 더블 클릭하는 거예요. 자동 채우기를. 그래야 이게 수월하죠. 얘 따로 계산하고 얘 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한꺼번에 계산하고
하나하나 계산하고, 그러니까 대학 입학 시험 60만 명, 50만 명 보면 그 첫 번째 수능 시험 본 사람 점수를 계산하고 그 점수대 계산한 거를 가지고 한꺼번에 블럭 잡아서 자동 채우기를 더블 클릭하면 나머지 50만 명, 60만 명 한꺼번에 쫙 계산이 완료된다. 이것이 엑셀의 계산법이에요. 엑셀 계산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상대 참조라고 하는 거는 셀의 위치가 바뀌면 따라서 참조되는 거죠. 그림자 놀이에요. 그림자.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얘도 오른쪽 가고, 얘가 왼쪽으로 가면 얘도 왼쪽으로 가고, 내가 위로 올라가면 아래로 내려가면 얘도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따라서 간다 이거죠. 예, 그것이 바로 상대 참조고, 절대 참조는 셀의 위치가 바뀌어도 그대로 고정되어 참조되는 경우.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여기 합계가 있는데 기본 점수가 있단 말이에요. 기본 점수가 몇 점이냐면 50점이에요. 이 50점을 넣어주래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얘를 더해주고, 여기는 기본 점수를 더해줘야 되는데 이 기본 점수는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 왼쪽에 있는 얘네들은 제가 왼쪽이라고 표현했고, 지의 두 번째라고 표현했는데 이 기본 점수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애들은 F4번키 눌러주면 된다. 이걸 F4번키 안 눌러주고 그냥 그대로 계산하게 되면은 얘는 왼쪽 거 3개랑 오른쪽 거 하나를 더해주는 거예요. 얘는 뭐라 그래요? 왼쪽 거 3개랑 오른쪽 게 없네요. 얘가 아니죠? 얘잖아. 얘도 어떻게 됐어요? 얘가 아니죠? 얘죠. 그냥 항상 여기에서는 요 점수를 참조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럴 때 3번에 걸쳐서 계산할 수는 없잖아요. 10번에 걸쳐서 계산할 수 없잖아요. 대학 입학 시험 50만 명 봤다고 50만 번에 걸쳐서 계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절대 참조를 해주면 항상 지혜 두 번째를 참조하더라. 이런 경우가 절대 참조 방식입니다. 혼합 참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혼합 참조는 좀 복잡한 게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참조 방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 책을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써 있네요. 컨트롤하고 물결 기어 누르래요. 탭키 위에 있는 이렇게 보입니다. 컨트롤 물결 다시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오고 수식이 보이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수식은 뭐예요? 왼쪽 거 2개를 곱한 거고요. 할인 금액은 어떻게 했어요? 왼쪽 거랑 H 네 번째를 곱했죠. 왼쪽 거랑 H 네 번째를 곱했어요. 이거를 수작업으로, 제가 아까 메모장에 띄워 넣어드린 것처럼 이렇게 수작업으로 계산을 하면 연필로 연습장에다 써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써보시면은 어떤 구조가 되는지, 관계가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알 수가 있어요. 항상 H 네 번째를 선택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달러를 찍어줘야 돼요. 양쪽에. 얘는 왼쪽 거잖아요. 왼쪽 거. 관계식이 왼쪽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두면 돼요. 그렇게. 그 절대 참조로 계산하는 방법이 54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6쪽에 보시면 야채 가격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을 거예요. 얘를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나와 있네. 자, 가격이 5만원, 6만원 들어있고 주문 수량이 200박스, 150박스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왼쪽 가격과 수량을 곱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는 왼쪽에 있는 가격과 바로 왼쪽에 있는 주문 수량을 서로 곱하면 되고, 얘를 자동 채우기 더블 클릭해주면 마무리가 됐고 끝났어요. 그렇죠? 지원 현황 한번 열어서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점은 어떻게 계산하죠?
세 가지를 더하면 되고요. 평균은 총점을 3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니까 는 필기 점수 더하기 면접 점수 더하기 자격증 점수. 그 다음에 평균은 는 평균 총점을 슬래시 3으로 나누면 되죠. 그렇죠?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자동 채우기 더블 클릭. 끝났네요.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주문 지원 현황. 주문 현황. 수량과 단가를 계산해서 곱했네요. 금액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10% 할인을 해준대요. 이 금액의 10%를 할인한대. 그러면 는 왼쪽에 있는 금액란에다가 저쪽에 있는 할인율이 10%니까 0.1이잖아요. 근데 C의 네 번째 셀은 항상 그 자리에 있잖아요. F4번 키 눌러 달러를 꽝꽝 찍어준다. 그러면 이 금액에서 할인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판매액은 어떻게 되죠? 는 금액에서 할인 금액을 빼주면 실제로 받는 금액이 이거죠. 그렇죠? 이것도 하나 계산한 후에 이 두 개를 한꺼번에 자동 체크해주면 되죠. 그렇죠? 아직 여기 에어컨은 주문량이 없어요. 만약 주문량이 7개다 그러면 금액이 나올 테고, 금액이 나오면 할인 금액이 나오고, 할인 금액이 나오면 자동으로 판매 금액도 나오죠. 선풍기 17대 금액 나오잖아요. 그렇죠? 주문량이 없거나 또는 단가가 없으면 당연히 금액이나 할인 금액, 판매액이 없죠. 그렇죠? 예. 이때 중요한 거는 저 상단에 있는 이 10%라고 하는 자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10%라는 자리. 그래서 고정되어 있는 셀을 선택할 때는 어떻다? F4번 키 눌러서 절대 참조로 바꿔야 된다 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경진대회. 여기 보시면 보고서 작성과 파워포인트 점수와 엑셀 점수가 있는데 각각의 가중치가 10%, 30%, 30%래요. 그러면 70% 밖에 안 되는데 100%가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요거랑 얘를 곱하는 거죠. 얘랑 얘를 곱하고 요거랑 요거 곱할 테고 얘와 얘를 곱하는 거죠. 그러면 는 보고서 작성 점수랑 보고서 작성 점수랑 가중치값. 근데 가중치나 파워포인트 엑셀에 있는 이 가중치는 항상 고정되어 있는 위치 아닙니까? 그 다음 더하기 파워포인트 점수 곱하기 가중치 더하기.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셀이 선택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F의 5번째라고 쓰면 돼요. F의 5번째라고 쓰면 됩니다. 아니면 밑에 거를 클릭해서 키보드를 올리든지 그렇게, 아니면 직접 키보드 방향키를 움직여도 되고. 원래는 여기가 가운데 맞춤이 아니라 그냥 숫자니까 오른쪽 맞춤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얘들이 가운데 맞춤으로 돼 있다 보니까 수식이 양쪽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지금요. 수식이 양쪽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옆에 있는 셀을 선택이 안 되는 거죠. 예. 제6, 7, 8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가중치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셔야 돼요. 가중치가. 예. D5, E5, F5, J6, J7, J8. 그럼 나머지는 자동 체크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오케이. 요렇게 하는 것이 직접 수식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직접 수식을 사용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그랬어요. 셀을 참조할 게 많아요. 대학 수능 시험 본 사람 50만 명을 선택하려면 50만 번 클릭해야 되는데 그만큼 클릭이 안 돼요. 이게 천상 함수식을 사용해야 돼요. 함수식이 뭐냐면, 함수는요, 함수가 포함된 계산식을 함수라고 하는데, 이 함수는 영어로 펑션이라고 하고요. 이 펑션을 우리말로 기능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키보드에 보면 F1번 키 있잖아요. F1번 키. 그 F1번 키를 누르면 주로 도움말이 나와요. 제가 메모장에서 F1번 누르면 메모장 도움말이 나오고요. 메모장 도움말이 나오고, 여러분 엑셀을 하다가 F1번 누르면 엑셀 도움말이 뜨고요. 그래서 F1번을 우리는 함수키라고 부르지 않고 기능키라 그래요. 기능키. 예를 들어 쿠쿠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 밥솥 있잖아요. 쿠쿠라는 기능에다가 괄호 열고 인수 여기 들어가는 데이터 영역이죠. 쌀과 물을 집어넣고 뚜껑 덮으면 밥이 되고, 믹서기에다가 괄호 열고 인삼, 꿀, 요구르트를 집어넣으면 인삼 주스가 나오고, 는 썸이라는 합계를 구하는 함수에다가 1, 2, 3을 쓰면 6이 되고, 에버레이지란 평균 구하는 함수에다가 1, 2, 3을 집어넣으면 평균이 2가 되고, 맥시멈 넘버, 맥시멈 밸류, 맥스라는 함수에다가 1, 2, 3을 집어넣으면 최대값 3이 나오고, 미니멈 밸류 1, 2, 3을 집어넣으면 최소값 1이 나오고, SQRT 4를 넣으면 4에 대한 제곱근이 나오고, 파이 괄호 열고 닫고, 파이 안에는 괄호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3.14159이라는 원주율이 나오고, 함수명을 쓰고 나서 괄호 안에다가 인수를 하나를 쓸 수도 있고, 두 개를 쓸 수도 있고, 세 개를 쓸 수도 있고, 함수마다 약간 다르니까 그 인수를 집어넣으면 그 인수를 이용한 계산 기능이 작동된다 이거예요. 함수식이 하나인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일을 열어서 보도록 할게요. 파일 열기 눌러서 10장 경진대회 열어볼게요. 먼저 신입사원 중간평가, 먼저 총점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총점은 아까 이렇게 했잖아요. 는 이거랑 더해서 이렇게 더하면 합계가 나오는데, 만약에 과목이 많거나 그러면 클릭하기가 불편할 수 있어요. 왜? 누락될 수도 있고 중복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요, 함수라는 걸 사용할 건데, 홈 메뉴 탭에도 끝자락에 이렇게 있고요. 수식이라는 메뉴 가면 있습니다. 수식이라는 메뉴 가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요 네 가지를 선택할 때는 화살표 눌러서 선택하는 거고, 합계를 선택할 때는 그냥 시그마 기호 상단에 있는 걸 누르면 돼요. 누르면 요 세 가지에 대한 합계를 구할 겁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맞으면 엔터, 틀리면 수정. 평균은 자동합계 화살표 눌러서 평균. 지금 중국어 IT 실무 서비스 총점이라는 네 가지 과목의 평균을 구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죠? 범위를 재조정해야 돼요. 요렇게 재조정해 줘야 돼요. 총점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렇죠? 순위는 좀 어려우니까 두 개를 블럭 잡아서 물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얘네들의 점수 합계를 여기다 내라.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자동합계를 누르면 탁 오른쪽에 합계가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양이 적으면 되죠. 만약에 5,000명이 시험을 봤는데 5,000명 거를 블럭을 다 일일이 잡아서 이렇게 해서 계산하기는 어렵잖아요.
5,000명 일일이 다 잡아갖고 계산하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보통 첫 번째 데이터 클릭한 후에 자동합계 눌러서 엔터 치고, 평균도 마찬가지로 자동합계 들어가서 평균 눌러가지고 맞으면 엔터인데 총점이 포함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범위 재조정해서 이 두 가지를, 이게 아마 빠를 겁니다. 자동 채우기라는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한꺼번에 이렇게 블럭 잡아서 여기다 합계를 다시 한번 보이면 이렇게 해서 합계를 넣어주면 합계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양이 적으면 수월할지 몰라도 양이 많으면 힘들어요.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재 59쪽에 나와 있는 네 번째 설명처럼 그렇게 계산을 해주면 돼요. 예. 자, 이번에는 순위를 구해 볼 건데요. 순위는 이 안에 없어요. 이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순위를 구할 때는 어떤 함수인지 찾아내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 겁니다. fx라는 게 있어요. fx. 요거요, 요거. 얘를 누르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구하려는 랭크 함수가 재무 함수인지, 논리 함수인지, 텍스트 함수인지, 무슨 함수인지를 우리가 아직은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fx를 누를 거예요. 그럼 함수 마법사라는 게 뜹니다. 마법사. 마법사는 뭐예요? 절차별로, 단계별로 처리하는 게 마법사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순위를 구하는 함수를 선택할 거 아닙니까? 순위. 검색을 누르면, 예. 여기는 지금 엉뚱한 함수가 나왔는데,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권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두를 바꿔놓고 나서 순위를 구하라 그러면, 여기 이렇게 좀 나와요. 뭐 상관없습니다. 어떤 함수를 선택해놔도 순위라고 글자를 쓰고 검색을 누르면, 예, 여기에 여러 가지가 나와요. 이렇게. 저랑 여러분이랑 화면이 다를 수 있지만 rank.eq라는 함수를 사용할 겁니다. rank.eq. 근데 이게 원래는 어디 있었냐면 통계라는 함수에 가면 통계, 거기에 랭크라는 함수가 있어요. 저 앞으로 내려가면 여기 랭크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근데 랭크라는 함수가 통계 함수인지 우리 모르잖아요. 참고로 합계를 구하는 sum 함수는 수학 함수고, 평균을 구하는 에버레이지는 통계 함수입니다. 많이 쓰이는 기능인데도 함수 범위가 달라요. 범주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한테 고등어를 사와라 그러면 이 고등어가 공산품 코너에 있는지, 수산품 코너에 있는지, 첨가 코너에 있는지, 과일 코너에 있는지, 음료 코너에 있는지, 정육 코너에 있는지 애가 몰라요. 엄마가 고등어를 사오는 걸 봤으면 어느 공간에 가서 사오더라는 걸 알겠지만은 그냥은 모르죠. 그러면 이제 슈퍼에 가면 거기 있는 매니저한테 물어보겠죠. 저 고등어 살려면 어디로 가야 돼? 했더니 수산물 코너로 가세요. 했더니 그게 뭐예요? 물어보겠죠. 그러면 이제 데리고 가겠지. 고등어는 뭔지는 아니? 그러면 예, 고등어는 봤어요. 그럼 저기 생선 파는 데 가서 물어보면 된다. 그러면 생선이 뭔지는 아니까 그렇게 물어봐서 찾아갈 수는 있겠지만은, 고등어를 본 적도 없는 아이한테 수산 코너로 가서 사면 된다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 격이에요. 어려워요, 이거는요. 물론 자격증 시험에는요, 다음 순위를 구하시오, rank.eq라는 함수를 사용하여 순위를 구하시오 라고 시험 문제에 명시를 해 놓습니다. 그때는 순위를 바로 쓰면 돼요. 하여튼 rank.eq를 선택하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마법사가 뜹니다. 이걸 마법사라 그래요. 반지의 제왕에 나와 있는 신령님, 산신령님 같은 그런 위저드, 영어로. 예. 자, 넘버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잘 보시면 돼요. 순위를 구하려는 값이 넘버래요. 누구의 순위를 구하는 거예요? 내 평균이나 내 총점에 대한 순위를 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순위라는 거는 나 혼자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만큼 같이 시험 본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내가 평균을 가지고 순위를 구하겠다 그러면 평균도 이렇게 이 사람들. 그리고 나서 순위를 구하는 값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0을 쓰거나 여기다 0을 쓰거나 또는 생략을 하면 내림차순 큰 게 1등이에요. 큰 게. 0이 아닌 값을 쓰면 0이 아니라고 하면 마이너스 1도 되고 뭐 500도 되고 0.7도 되는데 보통 0 아니면 1을 써요. 0 아니면 1. 그래서 0이 아니다 그럼 1 이렇게 보통 두 가지를 쓰는데 1을 쓰게 되면 작은 게 1등. 대부분은 큰 값이 1등을 계산할 때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장미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역도 선수니까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하고 박태환 선수는 수영 선수니까 오름차순으로 순위를 구해요. 0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그랬죠? 대략 이 점수는 몇 등이다? 7등. 7등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얘를 자동 체크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뭐라? 나는 7등인데 얘는 왜 1등이야? 이상하죠?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왼쪽에는 값이 이 중에서 얘는 뭐라고 돼? 참조가 잘못됐네요. 쉽게 말하면 여기죠. 여기. 얘가 지금 시험을 같이 본 사람들인데 이 시험을 같이 본 사람들은 항상 이 자리에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내 점수가 이 범위 내에서 다시 보시면 이 점수가 이 범위 내에서 보는 거죠. 이 범위 내에서 필요에 대한 순위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는 랭크점 EQ라는 함수를 쓰는데 내 점수가 이 범위 내에서 이 범위는 항상 여기 있다는 거죠. F4번. 그리고 자동 체크를 해주면 순위가 나오다. 근데 같은 점수니까 어떻게 됐다? 같은 점수니까는 EQ equal 같은 점수라면 동등한 순위를 줘라. 똑같은 순위를 줘라. 7등 7등. 그럼 8등은 없겠네요. 9등이 똑같이 있고 10등 없고 11등으로 가겠네.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 하는 거죠. 엑셀과 관련된 자격증 시험에는요. 랭크 함수 굉장히 잘 나와요. 10번 시험이 나왔다 그러면 한 8번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이 Vlookup이나 Hlookup은요 10번 시험 나오면 10번 나와요. 지금까지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런 함수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랭크점 EQ는 이런 거예요. 똑같은 점수 같으면 같은 순위를 매기는 거죠. 자, 3명이 다 100점 100점이니까 공동 금메달이에요. 그런데 랭크점 AVG는 뭐냐면 평균을 주겠다는 얘기죠. 평균. 원래는 얘가 1등이고 나머지 애들이 2등 3등을 할 거잖아요. 2등 3등을 해야 되는데 같은 점수니까 2등 2등이잖아요. 그러니까 2등 3등이니까 합이 5등이고 2명이니까 평균 냈을 때 2.5등 2.5등. 좀 이해가 안 되죠? 이거 한번 보시면 원래는 1등 2등 3등이어야 되잖아요. 3명이니까. 근데 EQ 같으면 같은 순위를 매기는데 원래는 1등 2등 3등이니까 6등이잖아요. 합이 6등인데 3명이 봤으니까 2로 나눠서 3으로 나눴을 때 공동 2등. 뜻은 그건데 어떤 경우에 얘를 사용하는지는 명시를 안 해놨어요.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예.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계산하게 됩니다. 지금 교재 어딜 보시냐면은 61쪽 중간까지 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연산자. 산술연산자 배웠었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든지 거듭제곱이라든지 이런 거. 관계연산자는 뭐죠?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크다, 작다, 같다, 다르다. 이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거듭제곱 100분율. 얘는 뭐죠?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크다, 작거나 같다, 작다, 같다, 다르다. 그런데 참조 연산자도 있어. 참조 연산자. 우리가 이렇게 계산했었을 거예요. 여기 합계 계산할 때요. 는 썸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얘, 컴마, 얘, 컴마, 얘. 연속으로 있으니까는 그냥 컴마 하지 말고 그냥 드래그 해도 되는 건데, 아까 우리 그런 거 잠깐 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여기에 기본 점수 20점을 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본 점수를 줘야 돼. 기본 점수. 그러면 여기에서 자동합계를 구하고 나서 요 뒤에다가 컴마 찍고 얘를 선택해야죠. 왼쪽에는 3개는 콜론이라는 콜론 연속 구분자를 쓰고 연속. 그 다음에 저쪽에 떨어져 있는 아이는 어떻게 했다? 컴마로 쉼표로 찍어준 거죠. 근데 얘는 항상 이 자리에 있어야 되니까 F4번키 눌러야 되겠죠. 콜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A100 첫 번째부터 A100까지 이런 거고. 이건 A, A100이니까 A 첫 번째와 A 100번째, 즉 두 개만 가지고 계산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있는 데이터랑 요렇게 있는 데이터를 요렇게 하면 여기 교차된 지적이 있잖아요. 교차된 거. 이 교차된 데만 계산해라 할 때는 빈칸을 줘요. 빈칸. 요쪽 A 지역과 B 지역에 교차된 지점에만 계산해라.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요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셀 참조 방식은 F4번키 눌러서 변환하시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함수에서 조금 어려운 것들이 나올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